단야 선생님과 시장의 단칼 전략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MTNW 단야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시장이 참 애매하게 진행이 되잖아요. 네. 뭐 하루 오르는 듯 했다가 이내 상승분 다 반납하고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들어오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오늘 단야 선생님과 저희 전략을 챙겨볼 건데요. 전략부터 먼저 좀 주세요. 중소형주로 옮겨가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가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지수는 어떤 유동성의 힘으로 인해서 3,20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하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항상 말씀드렸던 게 지금 그러면 3,200 이상, 3,300, 3,400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없어요. 네. 애플카라든가 반도체 실적은 미리 갖다 땡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수를 올라갈 만한 그런 모멘텀은 없다. 그러면 일단 지수가 단기적으로 급등해서 조정은 받고 있다. 근데 낙폭은 크지 않을 거로 보는 이유는 시장의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들어오죠. 개인 투자자들이 하루에 4조 원 이상 순매수함에도 불구하고 고객 예탁금이 안 준다라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개인들은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라든가 업종 대표주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데 또 지수가 불안하니까 요즘 들어서 이제 우선주로 많이 매수하는 경향 보이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지수가 제한적인 박스권이면 업종 대표주보다는 실적주. 실적은 정말 배신하지 않으니까 마음 편하게 실적주를 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실적에 대한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일단 맛보기 전략을 제가 살짝 여쭤봤고요. 이런 단야 선생님의 그간의 전략들의 신빙성을 입증하는 게 바로 수익률 아니겠습니까? 수익률 한번 보시죠. 전 인터파크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121% 수익을 기록했고요. 한국단자, 하나솔루션, 성우하이텍,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사실 한 종목으로 뭐 이런 수익 내기도 너무나 어려운데 거의 말씀 주신 모든 종목들이 안정적으로 이런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에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눈길 가는 종목, 뭐 애착이 가는 종목이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하고요. 성우하이텍일 거예요. 처음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간다, 저평가됐다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비난의 돌을 던졌어요. 당신은 시장을 읽을 줄모르 지금은 반도체, 바이오지 왜 이런 거냐 얘기하시는데 항상 말씀드리죠. 저는 새가슴이고 안정수익을 추구하거든요. 남들보다 저평가를 먼저 판단했을 때는 저가에 매수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도 지금 다른 사람들의 모든 시각이 반도체, 항공우주, 2차 전지, 자동차 부품 이런 쪽 같지만 반대로 눈을 살짝 돌려보면 저평가됐다라고 생각하고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는 시장을 계속 돌려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된 화면 볼까요?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에서 저희 유동성 얘기는 저도 꼭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네. 개인 투자자 자금이 도대체 돈이 어디서 이렇게 들어오나 싶더라고요. 지금 빚투다 영끌이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 들어오는 부분들은 일반 소액 개미보다는 큰 개미들이 많아 보여요. 왜냐하면 토지 보상금이 50조 원이 풀렸고 작년에도 풀렸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유동성들이 들어오는데 저는 이거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미국 시장이 그동안 테슬라라든가 이런 쪽 공매도 쪽을 안 좋은 리포트 내면서 주가를 뺐거든요. 근데 미국 게임스톱이라는 중소형 게임사에 대해서 공매도가 집중 타깃에서 주가가 급락하니까 개인들이 이걸 득달같이 매수하면서 주가가 235% 폭등하면서 헤지펀드는 긴급 자금을 수요를 받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마찬가지 국내 시장은 공매도가 지금 금지되어 있지만 시장의 유동성, 개인 투자자들의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과거와는 이제 다른 패턴을 보여주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 이제 보는 게 오늘 새벽에 이제 기사가 나온 건데 대형주에서 소외돼서 지금 우선주로 많이 간다고 해요. 물론 지수가 불안하면 우선주가 움직이는 거는 맞지만 틀림없는 거는 업종 대표주, 보통주나 우선주나 결국에 실적 근거를 하기 때문에 투기적인 그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주가의 괴리율이 커지진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다음 한번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은 조정이다, 추가 상승이다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지만 저는 조정이든 상승이든 신경 쓰지 마라. 우리가 믿어야 될 거는 이따 보여드릴 테니
예탁금이다. 돈이 있는데 뭘 걱정하냐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네. 그런데 가장 항상 말씀드리는 게 변동성 지수하고 다우 지수를 한번 비교해 보면 지금 보면 그 다우 지수라든가 코스피 지수라든가 지수가 뭐 3,000이 깨지고 2,500 간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한번 봐야 되겠어요. 최근 들어서 가장 그 주가 많이 하락했던 부분이 1월 4일 날 빅스가 29.19까지 장중 가면서 여기 4% 이상 급등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이때가 뭐냐면 다우가 급락을 하면서 고가가 3674를 찍었다가 저가가 29,881까지 갔다가 지금 회복하는 그런 국면이고요. 또 여기서 보면은 그저께 국면입니다. 여기서 보면 빅스가 크게 움직이면서 26.63까지 갔다가 고가가 저가가 22.20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건 지금은 시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유럽이나 아시아나 미국이나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빅스를 보면 어제 상황에서 다우가 마이너스 약보합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빅스가 플러스로 끝난 게 아니라 빅스도 마이너스 끝났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시장은 향후 방향에서 갈피를 받는 게 아니라 어떤 감정적으로 빠질 거다, 오를 거다. 여기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지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크게 염려하지 마라. 저는 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보면 올 1월부터 1월 달 동안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18조 원을 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2조 9천억을 매수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받을 게 뭐냐면 기관들이 1월 한 달에 16조 7천억을 팔았거든요. 작년에 1년 동안에 누적으로 매도했던 게 30조 원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1월 한 달에 이렇게 매도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여기서 또 과매도 국면이 나올 수 있다. 지금 기관들은 뭐냐면 현물과 선물, 파생과 현물을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제처럼 매수 들어오면 지수는 또 푹 올라갈 수 있고 또 오늘처럼 매도하면 푹 빠질 수 있고 결국 기관들은 현물만 가지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파생까지 결부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들어올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외국인들 1월 동안 2조 원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3,500억 매도했는데 일단은 외국인 역시도 매도 규모 이제 어느 정도는 더 크게 매도할 거는 그렇게 이제 점점 매도 소량은 줄여들지 않을까 이걸 보는 거고요. 네.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저는 제일 긍정적으로 보는 게 고객 예탁금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1월 14조 원 이상 순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 예탁금이 68조 원을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도 1조 원, 2조 원 매수하는데 고객 예탁금이 줄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 미국에서 사례를 봤던 것처럼 헤지펀드, 공매도 쪽에 하는 숏딜링 펀드 같은 경우 파산까지 갔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기관들도 두려워하고 외국인들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여건이 갖춰졌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서 보는 부분이 고객 예탁금이 60조 미만으로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 만약에 고객 예탁금이 70조, 80조, 100조 원까지 늘어난다면 이거는 코스피 4천 가도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유동성 장애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기관들이 매도하는 이유를 보면 환매 부분이 많이 나오죠. 지금 이제 기관들이 계속 매도하고 결국에 그 ETF 펀드는 수익을 나지만 결국에 주식형 펀드는 수익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환매라는 부분이고 네. 결국에 보면은 신용 공여 부분 이 부분이 많은 부분들이 걱정을 하지만 이런 부분을 제가 봤을 때 요즘 장중에 신용 비율을 개인들이 조절을 잘 하거든요. 예전처럼 막 그 아침 예장 체결까지 18학기 하한가 쏟아지지 않고 나름대로 몇 종목을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신용 비율 역시도 관리를 잘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단 유동성으로 온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되고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거예요. 뭐 3,200 가니까 또 3,600 가네 뭐 4,000 물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가려면 단계가 있어야 되고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쉽게 생각할 거는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뭐 있을까요? 많이 약화되긴 했죠. 그래도 뭐 인텔, 파운드리.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많이 올라왔고 네. 현대차, 애플카 반영됐지만 이것도 아직 확정이 미지수겠죠. 아니고. 네.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이제 수주권은 맞지만 이미 앞으로 발생할 이익이 주가 지금 왔거든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이익 개선의 모멘텀이 나왔어야 주가는 상방을 갈 수 있는 건데 네. 지금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게 나오지 않죠. 그러면 상방은 이미 보여줬고 그럼 과연 하방이 어디서 나올 거냐. 결국에 지수는 박스권이다. 그러면 박스권이면 우리가 제일 좋은 시장이에요. 박스권에서는 수익률 장세, 종목 장세입니다. 개별 종목.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예탁금,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지금 기회라 생각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로는 증권사에서도 2021년 기업들의 예상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한다는 보고서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전 종목 실적 예상치를 쭉 정리해 보니까 작년에는 270여 개 기업이었어요. 2019년보다 예상 실적이 좋았던 데가. 근데 올해 거를 뒤져보니까 460여 개거든요. 그러면 증권사에서 기업들의 예상 실적이 높아질 거라는 거에 60% 증가할 거라는 거랑 이거랑 맥을 같이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2020년에만 2021년만 실적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2021년까지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그 종목들이 정리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박스권 장세고 종목 장세면 실적이 좋아지는 거 지금까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것들 찾아봐라. 신고가 맛볼 수 있다. 지수 조정 겁내지 마라. 실적 좋아지는 거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실적이 460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떻게 우리가 고를 거냐? 네. 뽑아야죠. 첫 번째는 사상 최대 실적인지 아닌지를 최근 6년 동안 데이터를 봐야 돼요.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그러면 이런 것들은 신고가 기대됩니다. 자, 두 번째.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 게 100개가 나왔는데 우리가 100개 다 못 사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기다리기 싫으신 분들은 저요.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매수하는 것 사세요. 특히 우리가 적금주로 했던 게 NEW라든가 그 다음에 인터파크라든가 보세요. 4,000원대 아무도 안 사요. 2021년 실적 굉장히 개선되니까 4,000원 전은 무조건 담자. 못 가도 6,500원이다. 근데 실적이 좋게 나오고 외국인 연기금 투신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4,000원에서 4,600원까지 올라가는데 2, 3일 걸렸다가 4,600원에서 10,000원 올라가는데 3주가 안 걸립니다. 실적이 되고 기관들이 들어오는 것들은 이런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거고요. 그럼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작년이죠. 우리가 실제 방송에서 했던 게 에코프로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야,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온다. 영업이익 지금까지 봤던 거 사상 최대인데 주가가 31,000원이면 이건 싸다. 네. 신고가가 54,000원이 신고가거든요. 54,000원 보자. 근데 실제로 돌파했다 오죠.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 보시면 더 좋아지죠. 그럼 이게 시세가 지금 끝났을까요? 어떨까요? 더 갈 수 있어요? 한번 이거 차트를 볼까요? 네, 보여주세요. 네, 저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네. 에코프로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자, 이걸 보면은 저희가 야, 7원 이거 사. 이거 지금 31,000원 여기 보세요. 31,000원이면 이거 무조건 싸다. 예상 실적이 보니까 신고가고 내년까지 지속된다. 54,000원 충분히 간다. 54,000원 충분히 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실적이 개선되는 것들은 지금까지 기대하지 못했던 목표주가 가고 여기서 지금 횡보하고 있죠. 2021년 예상 실적이 2020년 19년 대비 증가한 만큼 서프라이즈 그런 실적이 나오면 이것도 한 단계 더 가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아직 시세 끝난 거 아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31,000원에서 지금 62,000원인데 네. 아직도 실적 바탕으로 더 갈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것들 눌려주면 네. 부담 없이 만약에 지수가 급격히 조정해서 여기까지 온다면 담아라. 못 가도 여기까지는 보니까. 그럼 다음 한번 보여줄까요? 네. 에코프로 봤고요. 네. 다음은 저희에게 한솔 테크닉스 주셨어요. 네, 이거는 이제 차트가 아니라 이제 보세요. 지금 제가 에코프로 예를 들었는데 한솔 테크닉스 지금 이제 담아야 될 시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2020년 실적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됐지만 2021년 사상 최대치입니다. 2022년 사상 최대치죠. 그러면 한솔 테크닉스 2022년까지 못 보더라도 2021년 말까지 봤을 때 사상 최고치 갈 수 있다. 왜? 사상 최대니까. 자, 그럼 다음 한번 더 볼게요. 시간이 많지죠. 다음 거 볼게요. 이렌텍이거든요. 똑같습니다. 뭐 매출 실적이 삼성전자 부품인데 인도에 여기서 실적이 급감하니까 주가가 쭉쭉 빠져요. 그러다가 2020년은 삼성이 그 ODM을 확대한다고 해서 얘 실적이 안 좋아졌거든요. 근데 보세요. 2021년, 2022년 인도 공장이 활성화되고 삼성전자가 인도 공장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렌텍의 실적이 사상 최대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렌텍 지금 8,000원인데 지금 사는 거 아닙니다. 지수가 밀리면 좀 더 싸게 사면 여러분 수익이 큰데 월봉상으로 보십시오. 주가 11,000원대 고가거든요. 자, 그럼 제가 치킨 내기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안에 11,000원 못 가면 제가 치킨 한 마리 쏘겠습니다. 가면 저한테 치킨 한 마리 쏘시면 이거는 7,500원 전후로 이하로 밀린다면 담아라. 11,000원 이상 가니까 담아라. 이거는 차트가 아니라 실적이다. 특히 기관들은 실적을 확인하고 매수하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나오는 4월 15일 네. 그 전까지 우리는 싸게 매수할 기회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주들 대신하지 않으니까 담아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할 이야기 다 해주신 것 같아요. 7,500원 이하에서 담아라. 실적이 탄탄히 뒷받침되고 있는 종목이라 올해 11,000원 이상 안 가면 내가 치킨 쏜다. 이렇게까지 얘기 주셨어요. 이렌텍 그리고 한솔 테크닉스 이 두 종목 오늘 다냐 선생님께서 앞으로 기대 종목이다. 나는 확신을 갖고 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어필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같이 들으면서 약간 기대감에 설레는 느낌인데 저희 방송 객관적으로 이 종목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그 수익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MTNW 다냐 선생과 오늘 시간 꾸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